네, 안녕하세요. 장마로 온 세상이 촉촉히 젖어가는 요즘, 여러분의 메마르고 답답한 가슴에 한 줄기 담비가 되어줄 장인영 작가님의 신작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온라인 북토크에 접근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인영 작가님의 지인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깝게라는 요즘 말처럼 함께 나누며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 그리고 워킹데디를 위한 부모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북토크의 주제 또한 일과 삶의 조화라는 주제로 작가님 포함 스피커 3분을 모시고 3인 3세계의 삶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3분의 발표 후에는 작가님의 신작 관련된 Q&A를 중심에 하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책 관련 퀴즈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북토크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북토크의 시작을 열어주실 스피커 티라노님을 먼저 초대하고자 합니다. 스피커 티라노님은 4살, 2살의 아들과 함께 성장 중인 멋진 변호사, 워킹맘이신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바쁠 시기인데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또 성장 중이신지 참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먼저 우리 장민영 작가님의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귀여운 4살, 2살 두 아들을 기르고 있고요. 동갑내기 자상한 남편과 함께 성장 중인 워킹맘인데요. 아마 아이 기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뿌듯하고 행복한 한편으로는 좀 에너지랑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좀 소진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민들은 주로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제가 아기 기르는데 워낙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또 워킹데드든 맘이든 다 좀 나름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고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박지훈 아나운서가 TV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 공감하는 얘기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이랑 육아를 다 잡고 싶고 그 안에서 나도 찾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고 그 와중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이기도 하지만 직업인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제 삶에서 좀 조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일상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인데요. 우리 작가님도 일을 되게 좋아하시고 애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저도 되게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계속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시간 관리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우리 또 작가님이 시간 관리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상 속에서 이런 거 되게 좋구나 했던 걸 작가님 책에서도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제 경험 조금 그리고 작가님 책 속에 조금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3, 4시간 정도는 아이에게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4시간이 24시간이었는데 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밀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오늘 시간을 돈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루틴을 정해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2가지를 더 많이 알려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2가지가 특별히 와닿아서 이걸 좀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돈 아끼느라 택시 같은 거 잘 타지 않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많이 돌아서 갈 것이면 이제 엄마들은 똑똑하게 택시를 타는 과감한 선택도 때로는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정말 공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가전이라는
말하는 것이 있어요. 신이 내려주신 가정이라는 건데 가사의 시간을 아껴주면서 이 시간을 일 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신가전이 식기세척기 그리고 건조기, 그다음 로봇 청소기 보통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로봇 청소기의 도움을 톡톡하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건조기를 그렇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빨래를 하고 걸고 널고 개고 이게 정말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저도 다음에 목돈이 생기면 작가님 조언을 따라 건조기를 한번 장만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틴을 정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정말 일상이 좀 바뀌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앞으로 올 일주일을 좀 미리 대비를 해라. 그래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조금씩 시간을 잡아먹는 걸 주말에 압축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놔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옷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식단 같은 것도 좀 미리 짜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5일치 다음 주에 올 5일치 회사 간식 이런 걸 좀 미리 마련해놓고 저도 옷을 좀 미리 걸어놓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좀 마음의 안정도 좀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요. 이거는 240페이지 정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좀 단정하고 깔끔한 기본에 집중하는 게 좀 좋으시다. 약간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 관리 맥락에서 설명해 주신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구나 이걸 좀 생각했어요. 이게 패션 리더로 살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래 옷, 위도 옷 맞춰야 되죠. 신발, 메이크업까지 다 이렇게 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제가 요새 진짜 베이직 아이템에 데일리 메이크업만 하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일어나자마자 10분 만에 그래도 괜찮은 차림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막 1시간씩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그 시간을 일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 뼈저린 좀 교훈을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육심이 내려놔지지 않아가지고 아기 낳기 전처럼 똑같이 계속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놓치고 입원해 있으니까 육아도 놓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속상하고 좌절스러웠던 경험인데요. 그래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때로는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한 체력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력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체력이 떨어졌다 할 때 그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건 근력 운동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틈새 운동을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계단 올라다니기 그리고 중간 틈틈이 스쿼트하기, 아기 보면서 근력 운동하기 이런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기르시면 근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한 10kg 되는 애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게 너무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큰애를 가졌을 때부터 한 4년 동안 5시간 연달아 잡은 게 손에 꼽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한두 번씩은 꼭 깨는데 이러다 보면은 좀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좀 업무적으로도 좀 타협하고 이 정도에서 그만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못 잘 거면 오래 못 잘 거면 깊이 자는데 주목하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매트릭스를 바꿨거든요. 좋은 매트릭스를 사니까 정말 좀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좋지만 좀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꺼놓으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특히 워킹 맘에 되는 분들은 잠 꼭 챙겨 가시길. 잠이 보약입니다. 다음에는 워킹맘과 육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육아는 특별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좀 엄마가 많이 해야 돼. 내가 일도 했는데 일하는 시간에 엄마를 못 봤으니까 내 남은 시간에 다 애들한테 투자해줘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숭고한 결심이고 좋은 일이지만 엄마가 계속 쉬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아이들의 기분도 좋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신랑에게 1시간 맡겨놓고 커피 마시면서 보내는 나만의 시간 이런 부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도 가끔은 시어머니께서 들어주시면서 좀 이렇게 삶을 챙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작가님이 옛날에 좀 생각해보면서 공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도 맨날 그런 SNS에서 봐가지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퇴근하고 다 내려놓고 아이들한테만 풀 어텐션을 기울여주는 시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아이가 말이 좀 많아졌는데 요새 다 한마디씩 맞장구 쳐주고 유튜브를 잠깐 보더라도 같이 보고, 저랑 큰애인데요, 게임을 하더라도 같이 하면서 좀 퀄리티 타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이랑의 유대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워킹맘과 자기계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게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잘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회사 업무도 사실 좀 많고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공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 욕심껏 제 기준에 맞게 일도 하고 일과도 하면서 지금 당장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는 기다리는 방법,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이 작가님 책 이 부분을 보면서 작가님처럼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부지런한 분도 아기를 한참 기를 때는 바쁘셨겠구나. 그런데 작가님처럼 오래도록 자신의 어떤 그런 니즈나 그리고 자기계발 요구를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좋은 시절이 오는구나. 약간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은 이렇게 시간을 짜내서 글쓰기를 하거나 어쩌다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북토크에 참여한다던가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어쩌다 가끔씩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일이랑 육아로 때로는 지쳐있는 제 마음에 좀 약간 산들바람처럼 긴 공간처럼 다가와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규정하는 워크앤라이프 하모니는요, 저에게는 일이 되게 사랑스럽고 중요한 것이어서 저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일에서 보람도 찾고, 그래서 그 좋은 기분으로 퇴근해서 아이들과 압축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중간중간 치열하게 아낀 시간을 글쓰기,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기, 교제하기, 그리고 어쩌다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을 제 워크앤라이프 하모니 현 시점에서의 최적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좀 감사하고 누려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오늘 약간 더운 날씨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름의 삶의 조화, 그 다음에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한 일상들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아님 정말 멋진 토크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꿀팁이 아주 가득했던 토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스피커 토론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님은 3년차 딸바보, 사랑꾼, 워킹데디라고 합니다. 이제 육아와 삶의 조화는 비단 엄마들만의 숙제라고는 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와이프와 딸 사이에 아주 대단한 우리 스피커 토론님을 모시고 워크라이프 하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로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북토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 책 아이 키우며이라는 엄마로 산다는 거 꼭 책 추천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부분이 이제 책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열린 라이프와 그리고 행복한 일상 라이프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워크앤라이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모니에 대한 부분이고요. 행복한 일상과 여러분들의 열린 라이프 함께 즐길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3살배기 딸내미에 푹 빠져있는 결혼 6년차 딸 바보 아빠고요. 현재 IT 서비스 관련해서 사업기획과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가정과 만족스러운 워킹라이프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싶지만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3번째 1, 2, 3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Q&A 부분인데 Q&A는 나중에 작가님 발표 마치고 제가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배려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와 와이프가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한 6년간의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미 6년 정도의 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연애의 결론은 뭐 아니면 돕니다.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결혼했다는 행복한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정말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서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못 본 척하며 봐주면서 살아라.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그냥 흔한 관용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멘트가 저희 생활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마법의 문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게 신혼생활 머릿속에 있는 그 신혼생활 아시잖아요. 그냥 눈만 마주쳐도 그냥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고 매일 밥 같이 먹고 서로 매주 친척 행사 같이 가고 또 둘이 꼭 손잡고 다니면서 정말 꿈만 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시들해지더라고요. 저희 일상은 점점 익숙해지지만 저희의 관계는 점점 각자의 생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약속을 잡게 되고 저는 저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각자의 일정, 회식은 회식, 친구들과의 모임 각자 그렇게 나눠서 살게 됐고요. 어느새 저희 얼굴도 일주일에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한번 주말이나 이럴 때 둘이 같이 한 방에 있게 되면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느 순간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좀 위험한 얘기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면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심하면 이혼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좀 위기의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걸로 해결했어요. 라라랜드 아시죠? 여기서 나온 게 스윙댄스는 아니지만 저희는 스윙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스윙댄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통의 취미를 가지시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연 준비했을 때 사진인데 사실은 저희가 서로의 관심사도 없었고 직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이 점점 부족했었는데 요 공연을 같이 하고 공연 연습을 같이 하고 같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처럼 술도 먹으러 가고 사람들이랑 모이면서 서로 같이 아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MT까지 가서 같이 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소중한 결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점점 배려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혼 때 다 하시지만 저는 빨래를 하고 와이프는 청소를 하고 와이프가 식사 준비를 하면 저는 설거지를 하는 그런 아레날이 나름대로 정해졌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게 다 안 돼요. 지내다 보면 서로 좀 밀릴 수도 있고 서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먼저 자기한테 밀린 일을 먼저 좀 더 주고 좀 더 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와이프가 놓친 부분들을 같이 챙기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좀 쌀령감 스타일이라 한 번 받으면 한 번 주고 그냥 기브앤테이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5번, 10번, 100번이 돼버리니까 제가 그 계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먹게 된 게 한 번 해주면 나도 그냥 해줘야겠다. 계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저는 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거는 육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어디 모임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갔다 오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그동안 독방 육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에 제가 또 독방 육아를 책임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그런 배려가 저희 가족의 핵심 기준을 잡아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큰 도전이 시작이 돼요. 내년 와이프가 복직을 합니다. 지금 휴직 중이거든요. 복직을 하게 되면 둘이 마련했던 그 하모니, 밸런스가 깨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책을 내시면 독특으로 그 다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서 일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이죠. 일상의 기준, 그리고 일의 기준을 같이 잡고 가서 그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가 딱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키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일상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에 일에 대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내 일의 의미 찾기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었는데요. 엔지니어로 입사하고 나서 고민사항이 들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내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을까? 대답은 노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내 어떤 정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침 되게 좋은 교육 과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모바일 앱 사업팀으로 가게 됐고요. 앱 사업팀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연봉도 깎이고 승진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사 생활 자체로만 보면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그 워크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했던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시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2년 전에 이런 번아웃 상태가 한번 왔었고 정말 제가 선택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와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못 찾게 되는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직 또는 휴직까지도 생각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 신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요 나를이라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작년에 런칭을 하고 올해까지 계속 연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나를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통화 서비스를 보실 수 있고요. 쓰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팀에 왔을 때는 제가 공돌이였기 때문에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마케팅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는 사실 마케팅의 미음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원론부터 교과서 그런 대학교에서 흔히 배우는 그런 원서들을 보고 스터디 모임에 가입을 해서 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 조금씩 멘트를 하고 의견을 내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그 팀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많이 지치잖아요. 되게 CPO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CPO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골입니다. 왼쪽 사진이 저희 처가 사진인데요. 저희 처가가 충북 어느 지역의 시골에 있는데요. 옆에는 과수원이 있고 앞쪽에는 조그만 냇가가 흐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서 그 그림 같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또 저희 딸내미인데 저희 딸내미가 항상 가면 도심에서 느낄 수 없었던 배추 캐기, 고구마 캐기 이런 그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을 흠뻑 느끼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는 호캉스를 가는데요.
호텔에 가서 좋은 서비스와 그 깨끗이 정돈된 침구들 그리고 수영장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희 딸내미가 또 수영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1년에 한 번은 가족끼리 이렇게 호캉스 가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오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육아를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굉장히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계속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4시간 만들기. 다 출퇴근 시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 한 1시간, 올 때 1시간 정도, 총 2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 시간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책을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글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글을 쓰는 형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육아빠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엄마들도 중요하겠지만 제 인생에 대해서 아이가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고 나서 남은 1~2시간 정도를 제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빨리 재우고 제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여러분 홈트 아시나요? 홈트레이닝이라고 요새 피트니스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지금 다시 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그러다가 홈트레이닝을 유튜브 보면서 홈트레이닝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아이가 같이 와서 운동을 하는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집니다. 운동을 하는 만큼 아이는 빨리 지치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자거든요. 그래서 육아빠들, 특히 육아빠들 정말 홈트레이닝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많이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매년 1회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그 글쓰기 카페가 있고요. 거기서 이 책의 작가이신 장인영 작가님, 일가삼님이 운영하신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모임이 있어요. 8주 정도의 과정을 진행하는 건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자기에게 편지 쓰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혹은 인생을 살면서 내 길을 조금 헤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나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막 고민이 시작되고 있으신 분들,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과정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 가져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말을 하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행동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워킹 라이프와 일상 라이프가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르님 멋진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자, 남편, 워킹데드 입장에서 들어본 그의 이야기가 좀 신선하면서도 좋은 귀감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제 남편이 생각나는데요. 남편이 많이 도전받고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바로 장윤영 작가님의 시간인데요. 바쁜 이 세상의 엄마 아빠들을 위해 작가님의 경험을 담아 신작을 발표해 주신 작가님을 모시고 일과 삶의 조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윤영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영입니다. 네, 앞에 분들이 너무나도 특강을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이번에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거 책을 발간을 했고요. 그 전에 제가
번역서도 출간을 했어요.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흔들기라는 번역서를 출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 이 4권의 책이 사실 올해 다 나온 책이긴 한데, 나머지 2권은 제가 이제 독립출판으로 출판사에 이제 투고하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내고 싶은 책들이 있어서 도전 버튼 누르기와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제 나름대로 독립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로로 군님께서 되게 좋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서평으로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무료 특강이라든지 뭐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가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책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책 내용을 다 기억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일과 육아와 삶 이 분야에서 딱 하나씩만 꼭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사회자분과 함께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 6장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 일과 삶의 조화라는 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프 베조스 회장이 이제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출근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한 뒤엔 역시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를 바닥으로 만드는 사람이 꼭 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제프 베조스가 해줬는데요. 저는 이게 일과 삶의 조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으로 끝나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대로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이제 그 일과 삶의 조화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에너지가 회사로 가고, 회사에서 에너지가 또 건강하게 집으로 가고, 이렇게 선순환하는 게 저는 일과 삶의 조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시소처럼 서로 저울처럼 서로 일과 삶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과 삶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할 때는 일에서의 에너지가 삶으로 가고 삶에서의 에너지가 다시 일로 돌아오게 이렇게 선순환으로 도는 게 저는 일과 삶의 조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저도 한때는 일이 딱 분리가 되고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개발자로 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서 저는 일을 끊고 싶었던 마음이 좀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에너지가 삶으로 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담당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 담당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강의 장표도 만들고 뭐 사람들한테 코칭도 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또 즐거운 시간도 나누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활력이 다시 삶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쓰기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이 됐고요.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나 어떤 꿈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글쓰기라는 게 정말 나한테 맞는 취미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글쓰기도 하고 취미로, 그리고 이제 그 업무에 관련해서도 제가 일을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주말에 또 업무 스터디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활력이 돼서 또 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성찰을 하다 보니까 그 성찰이 또 제 삶을 더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출근을 해서 일을 또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삶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하는 것이 그 에너지가 다시 또 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일과 삶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일과 삶의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수레바퀴 안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영역과 그리고 가족이나 육아 영역,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수레바퀴가 10점을 완전히 채우는 게, 모든 영역에서 다 10점을 채우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때로는 어떤 게 올라가고 때로는 어떤 게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가 좀 더 충만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계셨다가 지금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나중에는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또 희망도 가지시고 계속 그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번 그려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일, 육아, 삶 각각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될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는 제 5장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정말 유토피아적인 삶이 펼쳐지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교육 담당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일이 완벽하게 100% 항상 즐겁고 좋은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 허드렛 일 같고 내가 정말 이게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리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전문가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책이 저한테 도움이 되었거든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행운아인가? 오래지 않아 더 이상 그 일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사랑해야 한다.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 어려움을 정당해 준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래 나는 내 일이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을 때도 있어. 하지만 내가 창출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더라도 그 일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사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심각하게 본인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아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를 못하더라도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애들은 제 마음만큼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어차피 내가 잔소리해도 애가 바뀌지 않을 거면 관계라도 잘 유지를 해서 계속 대화는 해나가자.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자기도 깨닫는 게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 서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움린드의 4가지 양육 형태를 보면 애정과 통제의 축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의 그 부모의 양육 형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거. 그러니까 아이를 만약에 훈육을 할 거라면 훈육하는 거는 좋지만 그냥 훈육하면 안 되고 애정을 가지고 훈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긍정의 훈육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보면은 애정을 가지고 훈육을 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통제만 있으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통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정이 없고 통제가 없으면 완전히 더 방치가 되는 거고요. 통제를 제대로 못할 거라면 애정이라도 주는 게 성적은 물론 낮고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감은 높아진다. 그래서 아이를 좀 애정을 가지고 키워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애정을 다 가지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욕심인지 정말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 일과 육아 그리고 취미생활까지요라는 이제 글에서 제가 한 이야기예요. 제 일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헤쳐나가야 할 게 많아요. 근무 중에는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뛰어다니며 회의에 참여하고 일하다 보면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부족할 지경이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할 때 가슴이 뜁니다. 퇴근 후에는 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 속의 열정과 에너지를 삶에서 마음껏 발산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다음날 출근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일과 삶의 조화, 통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도 없고 일은 넘쳐나고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바쁘고 힘들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취미를 가져보라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키우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취미를 가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일주일에 1시간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취미를 해보시면 그 시간 때문에 내 일이 더 즐겁고 육아가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제 열정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취미 생활 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아이들이 클 거잖아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취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되게 바쁘게 산 것 같고 취미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꾸준하게 책도 읽었고 도자기도 배우러 다니고 그림도 배우러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남편의 도움을 받든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최소 일주일에 1시간은 4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취미를 꼭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각 영역의 3가지 영역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삶의 수레바퀴를 다 시점으로 채우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나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조금 더 육아에 좀 집중하고 일은 살짝 내려놓고 내 삶도 좀 약간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좀 컸으니까 이제 내 일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일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 내 삶에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너무 다 잘하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에서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불완전하기 위한 용기를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번역한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신의 완벽주의가 어디서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명상, 긍정성 혹은 치료법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실수를 너그러이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주의자라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의 불완전함을 허용하고 루돌프 드라이커스가 말한 불완전하기 위한 용기를 기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도 완벽하게 되려고 여러분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완전함을 허용해 주셔야 그 가족이 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일과 삶의 조화를 다룬 책은 아니에요. 소설책인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일과 삶의 조화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사는 건 시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네의 문제 같은 거니까. 각자 발을 불러서 그냥 최대로 공중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려오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옆에서 그저 각자의 그네를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네가 오고 내려가고 하듯이 우리의 일과 삶이 또 같이 갔다가 육아는 좀 뒤로 가고 또 육아와 삶이 또 같이 갔다가 이로 뒤로 오고 이런 식으로 시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최선을 다해서 그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과 삶의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회자님과 함께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님, 작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도움이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작가님과 Q&A를 좀 진행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나오는 투샷이 제가 좀 덩치가 커서 좀 어색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영혼의 배포입니다. 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그 단체 톡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을 선정해서 좀 몇 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받은 질문으로 좀 포문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토로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육아에서 이제 남편분, 아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좀 팁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제 남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는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도와줬다는 그 기준이 요즘 이제 토로군님 분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아내분을 도와주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힘들었을 거고.
거고 제 세대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남편 설거지 정도, 그다음에 아이와 놀아주는 정도는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되게 바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육아를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요즘 말하는 독방 육아죠. 그런데 이제 독방 육아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갈등이 없잖아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싸우거나 이렇게 다툴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이제 제가 알아서 그냥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집안일은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처음에 아이를 생기기 전부터 좀 대화로 미리 좀 많이 나누고 가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서로 이제 이거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서로 잘 인지하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분께서는 두 자녀분을 성인까지 훌륭하게 양육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자책의 순간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셨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키우면서 자책을 안 해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아들이랑 좀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키울 아이를 왜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정말 부모의 자격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늦잠을 되게 많이 잤는데 저는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내가 전화 줄 테니까 그때 일어나라고 하고 회사를 가서 회사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화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중간고사를 못 친 적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또 미안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거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내가 깨워주지 못하면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방법을 또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들과도 그렇게 서로 많이 달라가지고 많이 다퉜지만 결국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춰나가고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주제를 바꿔서 자녀분들과 있었던 즐거운 에피소드 한 가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저는 많이 커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옛날 추억 이야기 할 때가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딸이 지방에 있는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전에 엄마가 해줬던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예전에는 제가 삼계탕을 끓일 때 통닭을 사가지고 제가 서서 다 일일이 다 찢어져서 발라주면 애들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때 아들이 좀 커가지고 엄마 왜 그렇게 하냐 그냥 통닭 먹듯이 왜 뜯어먹으면 되지 엄마가 다 발라주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닭을 사지 말고 잘라놓은 닭을 사라고 그렇게 저한테 권해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잘라진 닭을 사서 이제 아이와 함께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아들이 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어때? 그래서 딸이 맛이 똑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옛날에는 엄마가 다 뜯어줬었지 막 이러면서 추억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옛날 음식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그런 음식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기꺼이 만들어주고 그걸 또 맛있게 먹으면서 추억을 나누는 게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작가님 저도 삼계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언제 저에게 한번 네,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결혼 5년 차, 5주년을 향해 가고 있고 아직은 아이가 없는 딩크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유롭고 남편과 아직 알콩달콩하고 아이가 오므로 인해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일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이런 베네핏 때문에 아이를 과연 낳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딩크족 분들에게 과연 아이 있는 삶이 행복한 것인가 추천해 드리고 싶으신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본인마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물론 본인이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저희 딸에게도 꼭 아이를 낳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딸도 결혼은 모르겠지만 아이는 안 낳고 싶어 이렇게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동료나 뭐 젊은 친구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인내의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인내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생의 어떤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 피로가 샥 풀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기쁜 순간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좀 누려보시고 또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가족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꼭 가족을 아이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 더 신중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책제문 관련된 질문인데 출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출간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뭐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출판사 투고부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 투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기획 출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기획 출판이라 하면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해서 출판사에서 수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새로 출간하는 걸 이제 기획 출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기보다 어려워지고 네, 다들 이제 그래서 뭐 동출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번역서를 또 운 좋게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번역서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되면은 이제 원고를 쓰는 게 또 중요한데요. 마감된 시간까지 사실은 작가분들이 예전에는 오히려 더 늦게 줬죠. 언제까지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작가분들이 되게 늦게 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빨리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꾸준하게 브런치에 글을 매주 3편 이상씩 냈기 때문에 원고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된 원고와 그다음에 이 주제에 맞는 글을 빨리 좀 써서 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출판사와의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약간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 출간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게 되었고요. 그 책을 내는 그 과정까지는 원고를 제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1교, 2교, 3교 뭐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작가가 고치고 출판사도 제안해주고 또 고치고 서로 이렇게 계속 교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최종으로 이제 책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분 아이디명이 공대의 맘이라고 합니다. 아이디명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나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일, 육아, 취미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고 계시는지. 본인이 이 배분이 매우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직 아이가 손길이 많이 가는 시기여서 이거를 수치적으로 보냈을 때 아마 이분이 이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1과 3과 육아를 딱 100으로 놓고 이걸 딱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약간 일반 삶의 그 균형의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 이제 딱 100을 놓고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질문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그 100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애가 다 컸기 때문에 육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책임지는 것이고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과 관련해가지고 시간 조정하는 건 거의 1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아이가 5살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제 집에 같이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아이가 가장 우선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근데 그게 이제 시간 따라 달라요. 집에 있을 때는 물론 아이가 많이 높았지만 또 일에 가서는 또 아이를 잊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라는 그 순간은 시간이 있고 한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이한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가 한 60~70%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한 30~40%가 일이고 그다음 내 삶은 한 1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후에 저희 공식 행사 후에 추가 Q&A 시간 때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작가님 멋진 답변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소중한 분들이 오늘 온라인 북토크에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재미있는 시간 또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작가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고요. 오늘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세 분을 모시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세 분 모두 나오셔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쁜 책을 같이 들어주시고요. 네.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북토크에 참석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일, 육아 삶을 모두 아름답게 만들어가신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단체창에 더 남으셔서 Q&A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채팅창에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작가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작가님 책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 책 내용 중 공부는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참 공감이 됐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 엄마와 매우 다르네요. 주변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를 찾기 힘든데 책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작가님은 이미 경험하시고 지나보낸 시기일 것 같은데 10대 자녀를 키우시는 시기에 작가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 공부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네. 좀 타이트하게 시켰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학습지를 사다가 숙제를 내줬죠. 엄마 퇴근할 때까지 이걸 꼭 풀어놔라. 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네. 열심히 하고, 이게 진짜 잘 작동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만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항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한 건데, 저는 이제 반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억지로 시켜보려고도 했는데, 그게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클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좋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걸 억지로 시킨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네가 그러면 하고 싶을 때 해라.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고3일 때도 싱가포르 같이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네. 그렇게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저처럼 그렇게 그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막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늦다. 그래서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쫙 보내잖아요. 타이트하게 가려고. 근데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이 끝까지 그 체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대학교까지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서 또 계속 또 취직도 해야 되고 계속 그 연속이잖아요. 그것을 버텨내는 힘이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세상은 또 바뀌고 있고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이제 되는 세상은 이제 좀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즐기면서 공부를 해야 그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그게 그 힘을 가지고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 아이들이 나중에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내가 억지로 했는데 이게 내가 정말 좋아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내 삶을 찾고 싶어.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부모님들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상의 워킹맘, 워킹데이들에게 조언이 아닌 좀 응원의 메시지를 작가님 입장에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지쳐 계시고 힘든 것이 사실은 현실일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뭐 서평 쓰신 분들도 글을 보면서 네네. 되게 위안과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당장 힘들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크는 순간 진짜 잘 쉬거든요. 저도 일하면서 막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내 손이 필요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했을까 생각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 양보다는 질에 좀 더 집중을 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살짝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그 순간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 순간 좀 더 집중하시고 정말 사랑을 애정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즐겁게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자기 시간을 누리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간의 아이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아이가 어릴 때는 근데 아이가 조금만 크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부모를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또 다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좀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체력과 시간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함께 계신 토론님과 티라노님의 눈이 촉촉히 보고 계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저희 북토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많이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